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관할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렬입니다. 항상 우리 시발점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8,240만 원을 증액한 2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공유자산 임대료 700만 원,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 사용료로 10억, 공유수면 사용료 400만 원, 도로 무단 점용 및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100만 원, 학현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조 건축녹지과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천만 원과 가로수 피해 부담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 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전년 대비 22억 1,635만 원을 감액한 200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조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472만 원을 감액한 167억 939만 원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옥길 1, 2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대반 1, 2 마을 진입로, 안하 1, 2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9개 도로 개설 사업으로 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서부지역 노후화된 보도 정비와 포트홀 보수를 위해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 유지관리비, 동절기 설해 대책을 위해 56억 5,2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5억 7천만 원과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측구 집수정 일제정비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천 및 수문유지 관리비 3억 원, 재난재해 대책, 장비 임차료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163만 원을 감액한 33억 5,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10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식생 유지관리비 등 녹지 시설관리비로 11억 8,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벽면 이용 간판 및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를 통해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 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하명 부위원장이 할 테니까 다른 분들 다 하는 거야. 딴 소리 좀 하셔도.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구 의원입니다. 열악한 그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노력해 주신 우리 이정렬 안중출장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깊은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이번에 전략 목표별 성과 계획, 추진 계획을 몇 가지로 지금 세우셨습니까? 부서별로 몇 건씩 되는데요. 제 책자를 미처 갖고 오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2개 정책 목표 사업을 세우셔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 해당되는 과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출 건설도시과를 보니까 정책사항 목표로 4가지를 세웠습니다. 맞나요? 예, 4가지입니다. 예, 그 4가지가 뭐죠?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략 목표로 해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로 환경 조성을 한다. 도로를 확포장하여 농촌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그 외에 단위 사업으로 도로 기반 시설 지속적 확충 등이 있습니다. 성과 지표수를 보니까 4개를 세우셨고 단위 사업으로 해서 총 7개를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책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이제 정책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구성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30%인데 역시 지금 현재도 99.32%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정책 사업비로 많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일몰제에 다가오는 그 미집행 도로라든가 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지금 그 기체 발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 좀 다행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지 않도록, 물론 뭐 불필요한 도로나 뭐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뭐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제가 다가오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안철 건축목직과는 정책사업 목표로 두 가지를 내세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 수를 보니까 지금 이제 세 개를 지금 내세웠는데 네, 네, 네. 단위 사업수로 3이고요. 근데 좀 작성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과들, 지금 다른 의원이나 다른 데들 이렇게 보니까 이 지표수를 워낙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보면은 3개를 넘지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뭐 4개를 잡은 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안출은 다들 3개 이하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편성 원칙에 잘 부합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예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모든 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불응액은 최소화해달라. 본예산 작성 시에 사업 예측을 좀 잘해서 그 불응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명시 2월이라든가 사고 2월 뭐 이런 계속 비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안출이 명시 2월 건이 지금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제일 많아요.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출 건설도시과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안출 건설도시가가 26건입니다. 예, 26건이에요. 예. 지금 다른 건 지금 전체 그 부서에 대한 2월 건수를 보니까 이제 99건인데 안출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공원과로서 16건인데 안출이 26건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 명시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명시월이 나름대로는 다 뭐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명시월이 되겠죠.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이 명시 2월된 금액만큼 어떻게 보면 그해 년도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없었다고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사업 예측을 잘 하셔서 명시 2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신규 사업을 보니까요. 지금 안출이 몇 건이 있습니까? 신규 사업 현황이? 지금 건설도시가 같은 경우 3건, 3건이요? 예. 9건이 아닙니까? 지금 신규 건설도시가는 이제 신규 설계하는 건이 3건이고요. 제 자료에는 지금 9건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연 1위 도시계획 개설공사, 기름 사거리에서 시도 6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 현덕 덕목사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신복사 진입로 확보장 공사, 그 다음에 숙성 칠학지구 도로 개설공사, 고렴 1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학현 1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덕우 1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이게 아마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신규 사업들을 지금 올해 좀 예산이 내년도에 좀 상당히 세수가 좀 부족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많이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의 특성상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 설명서, 사업 설명서 이걸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정 1, 2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예, 올리겠습니다. 예, 석정 1, 2는 현재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보상률이 약 8.6%에 지금 현재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보상비를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좀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속도가 아마 늦어서 좀 많이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3쪽 그 옥길 1, 2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난번 그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그 통했던 그 구간이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건가요? LH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구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북쪽 구간이고 남쪽 구간은 지금 이제 LH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에 따라서 좀 하고요. 일단은 그 LH에서 그 당시 기부채납 땅들을 해결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제 그 평택시에서 받지를 안 해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들이 지금 수년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LH랑 원만한 좀 그 정책적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름 사거리에서 시도 6구선 간 이 도로도 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사업은 이제 준공은 내년 이제 2월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일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지작물 보상비 필요액 3억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국유지 보상비는 이제 추가로 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는 일단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최대한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 85쪽에 신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하청업체가 그 부도가 나는 바람에 좀 상당히 늦었었는데 이게 해결이 좀 잘 됐나요? 예, 해결이 잘 됐고요.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93쪽에 보면 고렴 1위 느련육에서 이루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가 지금 그 일부 토지주도라고의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진행이 상당히 늦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상수도 관로하고도 지금 문제가 연관성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언제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그 예산 확보를 사업 정도를 요구하신 겁니까? 이거는 이제 보상을 내년에 이제 4억을 세워갔고요. 보상을 내년에 추진하고 공사는 이제 2025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그 공사를 진행을 할 때 그 상수도과랑 좀 그 서로 협의를 해서 관을 같이 묻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협의를 한번 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대부분들은 뭐 지금 계속비 사업들이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지금 뭐 다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빨리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고요. 그 99쪽에 보면 학현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부담금 사업인데 거기 지금 학현리에 들어오는 아파트에서 그 지금 나와서 이제 안중출장소 38번 도로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그 우회전 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예, 올리겠습니다. 학현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담금 사업에 오르신 말씀이고요. 이거는 총 525m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로서부터,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서부터 38 국도까지 접속하는 구간 전체 구간을 다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가 2차선 도로로 돼 있잖아요, 거기. 예, 2차로를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하고 보도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보도만 확보하는 건가요? 예, 보도도 확보합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그 아파트가 다 짓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진출을 퍼는 그 차량들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2차선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쪽이요? 차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건데 다행히 저희들 이제 확보를 한 게 2차로인데 우회전 차로 확보하고요. 또 들어가는 인입부 확보해가지고 가감속 확보해서 그 사거리 부분에 대한 병목 공사는 저희도 걱정을 해서요. 추가로 38국도에서 안중 출장소 방향으로 하는 그 구간까지도 확장하는 걸로 저희가 부담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이제 평택시 전체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담금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안출권에서 이 부담금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동국리 아파트 짓는 그 진입로 부분이죠. 그쪽도 지금 부담금 사업을 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왜 이 부담금 사업을 시에서 하는 거죠?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부담금 사업을 하다 보면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뭐 진행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 어차피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이걸 시에서 굳이 맡아서 빨리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 학현일리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만 도곡리 같은 데는 토지주들하고의 또 갈등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이 시에서 주도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토지 그 서로 협의 과정에서 안 되면 또 공매 공탁이죠, 공탁. 예? 공탁을 거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민간이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게 쉽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관주도보다는 민에서 하는 게 조금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부담금 사업을 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말씀이 줍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민간이 하다 보면은 주민과의 타협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예. 주민과의 타협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관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원칙, 그러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제일 큰 게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 보상이 안 됐을 경우 법적인 그 규정에 의거해서 공탁 처리를 하고 공탁을 한다는 건 결국은 강제 수용이거든요. 그렇죠. 강제 수용이 된다는 거는 공기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이라는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50여 개가 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독관이 1인당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출장소 내부적으로는 부담 사업 중에는 특히 지금 말씀한 서희건설에서 하는 그런 데는 지금 해지 절차도 좀 진행이 됩니다. 그 사유는 이제 민원인과의 갈등을 봉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급을 하고 앞으로는 부담금 사업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해서 이익 보는 그 점에서는 부담금 사업을 하되 업체 측을 이익 보는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앞으로는 좀 부담금 사업은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마냥 사업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여기 실거주하는 또 평택 시민의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00일 쪽은 더구일리는 이게 지금 주민 간에 갈등했던 부분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 좁은 길?
그러면 그쪽을 지금 계획도로로 해서 결국은 수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 도로를 그 신규로 개설공사 올린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조속히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를 좀 빨리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녹지가 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길 조성 130쪽 한번 봐보죠. 저는 이 그 꽃길 조성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뭐 그 재원 부분에서 놓고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고 이런 꽃길 조성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선택과 집중 면에서 옳으냐라는 좀 제 개인적인 의아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꽃을 뭐 주기적으로 해서 뭐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는 글쎄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송담지구 꽃밭 조성이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8천만 원 네네. 좀 줄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용도 폐지 요청이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진행 사항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 지금 용역비가 9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차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금 이 꽃밭 사업하고에 중복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또 있어요. 진행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시개발과랑 한번 면밀히 그 협조를 한번 서로가 협력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용역비가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뭐 주민들은 준치를 지금 현재 원하고 있으니까 뭐 그에 대한 과정들을 또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용도 폐지 그 요청이 들어온 거는 뭐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 꽃거리대 설치가 있는데요. 이 네, 꽃거리대 설치는 지금 그 재질이 뭐 어떤 거로 되어 있습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철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제가 네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 꽃이 많이 폈을 때는 그 철제 부분들을 다 가리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이제 꽃들이 다 지고 가을 뭐 이때쯤 돼서 꽃들이 지고 철제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게 녹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래 그 시민들이 보기에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서 나온 재질들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마냥 이렇게 돼 있어서 강하게 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뭐 타시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뭐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지만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 제가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불법 유해 광고물,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기 광고물에 의해서 건물에
이제 다는 간판 같은 경우도 평택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신고를 하고 다는 게 몇 개나 될까라는 그런 좀 의아심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불법 광고물에 의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또 그 사람들은 자꾸 또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쪽을 또 걸고 넘어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뭐 집행부에서 좀 곤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건 한다는 거는 쉽진 않고 장기적으로 한번 좀 잘 그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길거리에다가 이제 길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 네. 저는 지금 안중출장소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휴 기간에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뭐 공무원분들 나와서 그거 철거하게 하고,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그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철거를 해요. 근데 어느 분들 건 또 놔둬.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민원이 들어갔으니까 민원이들 들어갈 당시는 뭐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 날은 놔두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공무원들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 휴일이나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데는 그분들도 쉴 권리가 있어요.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그때만 뭐 그 인력을 좀 고용을 해서 뭐 하든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그 명절 하루 전날, 명절 바로 다음 날까지 쭉 연휴인데 그분들은 뭐 고향에 안 가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철거하게 하는 뭐 모양새는 이게 상당히 저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좀 세워놔라.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일일 인력을 쓰던, 아니면 뭐 기간제를 좀 수당을 더 줘서 이렇게 하던 무슨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건축농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광고물에서는 좀 그런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평일 같은 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본청하고 협의가 좀 돼가지고요. 기금을 좀 갖고 주말까지 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 사항은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주말까지 좀 저희가 이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용해서 기금을 갖고 활용해서 좀 정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책은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온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내년 한 2월 말 정도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장관리구역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 유도형하고 성장관리 유도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형으로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그 용역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그 계획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46% 정도를 아마 산업 유도형하고 성장관리 유도형으로 아마 이렇게 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 유도형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 공장이나 그 마을의 어떤 주거 수를 따져서 7대3, 이제 공장 수가 많고
그다음에 주거 수가 이제 가구 수가 적으면 7대 3 정도 되면 거기를 산업 유도용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거기 그쪽으로 이제 공장들이나 물류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관리용은 뭐 거의 혼재되어 있는 거죠. 주거랑 그 공장 같은 게 이제 혼재되어 있을 때 이제 그 혼재된 지역을 묶는 게 성장관리 유도형이고, 뭐 주거형은 그냥 주거 수가 이제 공장 수보다 한 7대 3으로 더 많으면 거기를 주거용으로 해서 이제 공장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고, 성장관리형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이 한쪽으로 그 공장이나 뭐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일부 조건들이 그쪽으로 가는 그 공장이나 물류창고나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의 그 사업장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조건들이 이렇게 조건이 좀 완화된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주민 기피 시설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좀 엄격한 절차를 받는 데 비해서 뭐 산업 유도용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그런 업종들이 어떤 거는 그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자문만 받고 또는 자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 업종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건 우리는 뭐 원치 않는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제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제재 없이 들어가는 또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서부 지역이 지금 뭐 우연물 저장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레미콘 뭐 공장이라든가 주민 기피 시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청북이 지금 4군데, 뭐 현덕 하나, 오성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한 군데죠, 한 군데 했다가 뭐 다른 쪽으로 돌렸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 잘 좀 우측과장님께서 좀 세우셔서 주민들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올해 안중 출장소 예산을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200억 6,777만 원이 상정이 됐고 전년도가 222억 8,413만 원이었는데 그 11.84%가 감액된 22억 1,635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이 다 축소됐는데 불구하고 안중 출장소도 22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감액이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그 송출보다는 좀 덜 감액된 금액이에요. 뭐 이 사업 때문에 뭐 이렇게 가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지장을 좀 초래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최소한으로 해서 우선은 이제 공사 마무리 사업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상도 이제 그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제 보상비가 10억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추경 때 이제 지방채로 해서 11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뭐 다음 추경 때 좀 반영하고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서부 지역이 요새 역동적으로 많은 개발이라든가 이슈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이제 이렇게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23페이지에 보면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가 있죠. 이게 그 작년도보다 예산이 요거는 그 3,5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이 행사를 보면 그 타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행사에 좀 참여해보고 이러는 그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는
좀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대표적인 축제 행사잖아요. 진해에는 뭐 진해 군항제가 있듯이 우리 평택시의 그 서부 지역의 그 대표적인 이 해군 이함대와 함께하는 이 행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도 좋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 학중에 나가서 의원님, 그거는 지금 기획행정 쪽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시는 게 우리 산업건설 뒤쪽에 예, 예. 죄송해요. 제가 요 착각을 잘못 봤네요. 제가 그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 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올해 8억을 계상했는데 총 금액은 39억 18억인데 이게 지금 그 보상이 100% 보상률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은 지금 100%가 됐고요. 예.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올해 지금 현재 12월 기준에서 공사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이제 추석에 성묘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차가 양쪽 방향 교차가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인데 이번 이 정도 되게 되면 공사 추진을 이제서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계상은 8억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네.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뭐든 그 우리 평택시에는 뭐 이제 청북 저 시립추모공원도 있지만 여기 또한 많은 그 성모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준칙히 공사가 확장이 돼서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신복사 85페이지 신복사 진입도로 확장 공사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건설 업체를 맡았던 그 건설 업체가 좀 이렇게 부도 뭐 이런 쪽으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4월 뭐 연등 행사 초파일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이래요. 그런데 요즘 그러면 이게 공사가 국유지 보상이 추진이 아직 안 됐어요? 건설도시과장 보충 설명 예.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국유지 한 610평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요. 예. 요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공사는 올해 12월에 완공을 하고 네. 내년도에는 국유지 보상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는 그 저기 39번 도로하고 연결은 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구가 좀 협소하고 불편하죠. 이것도 많은 길이 이게 이제 기간이 소요됐는데 조기에 착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덕우 1이 소로 1-2호선 개설 공사인데 여기가 그 청북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덕우일리 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덕우일리 도로는 강정구 의원님이 많이 예, 챙겨주시는 그렇죠. 데인데, 예. 예, 여기 청북 신도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예. 예, 마을 안에 중심되는 도로입니다. 예. 폭이 지금 8m 정도의 좀 예. 마을 안길로 좀 넓은 도로고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도로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 사유지를 찾는 분이 지금 펜스를 쳐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교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좀 추진을 하는데 이분은 보상을 받지 않고 예, 도로 개설할 때 원칙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부득불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요건에 대한 거는 예,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지역분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지역분이신가요? 예, 지역분인데 지금은 안 살고 계시죠. 예. 지금은 안 사는데 그래서 보상 협의가 좀 어려워져서 개설이 늦고 있네요. 예, 미집행 도로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은 좀 보상 단가에
좀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설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공탁까지 그런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잘 처리돼서 길이 확장 공사도 주민들 편의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 120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200만 원이라고 별거는 아니라고 작은 금액인데 이게 그 지금 그 서부 지역의 지하수 이게 그 개발 아직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군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하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하수 관리하는데 이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타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저희 서부 5개 읍면에는 총 4,240개 기준이 있습니다. 4,200. 40개입니다. 40개요. 예, 공수라고 표현하게 4,240 공수. 많이 있네요. 여기에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활용수라고 해서 예, 생활용수. 예, 그게 2,800 공수고요. 2,800. 예, 농어업용수, 농업과 어업에 사용하는 게 1,390 공수, 그리고 공업용수 예. 예, 45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전에 그 광덕 초등학교 앞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 마을에 그 상수도 그게 잘 안 들어 지하수를 저기 드시고 계시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그 상수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고요. 예. 그거는 별도의 간이상수도에서 이제 수도과에서 간이상수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이 모자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 수도과에서 이제 특별 회계로 해서 예, 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하수는 비상시에 식수도 쓰고 가뭄 대비해서 용수도 쓰고 화재 발생 시에 이제 이게 비상용으로 쓰는 이거 지하수인데 이것도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용 차량 수리비가 뭐 200만 원 유지 관리비가 200만 원 들어갔는데 요거 비용은 이렇게 사용해도 이렇게 모자라지 않나요? 예, 저희가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서 그 비상시에 여러 가지 가뭄 대비 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잘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강정구 의원님 뭐 계속 중복질인데 그 130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꽃길 조성하는데 뭐 3억 9,500만 원 이게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송담 거기 지구의 학교 용지에다 하시는 건가요? 네, 3억 9,500 중에서 8천만 원만 송담 꽃밭에 활용하는 겁니다. 아, 3억 맞다. 그런데 이게 그 지난번에 도시계획 입안 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변경 요청이 있는데 이게 저희 그 안중지구 159만 평이 앞으로 이제 신도시가 형성될 거고 개발이 있는데 이 부지가 존치돼서 학교 부지나 뭐 이런 부지로도 저기 존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용도 변경이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이게 그 안중 서부 쪽에서 꽃길 조성 뭐 해서 그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출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꽃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생활 환경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안중 오거리 쪽하고 몇 군데 이렇게 조성하는 건데 그 주민들이 그 좀 그런 게 없으면 거리가 삭막하기 때문에 그 저희도 그꼭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 쪽을 가다 보면 안중 오거리에 서부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 이제 아름답게 조성하고 꽃거리대 뭐 이런 것도 조성을 해서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예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적당한 곳에 설치돼서 주민들한테 환한 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그 안중을 찾는 모든 분들한테 그 선입감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사업에 하자 없이 잘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저 쉬고 가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